안녕하세요. 박진영의 마키아벨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님의 시간입니다. 변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책을 한 권 들어보셨네요. 네. 예, 제가 뭐 상당히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책이 지난주에 나와서 일주일 안 됐는데 현재 전체 순위로 전체 도서 한 10위 정도 하고 있고. 아, 저희 인문사회학이 네. 아니고 전체 도서에서. 네, 전체에서. 그리고 순위가 엄청 앞선 건데. 정치사회에서는 2위를 하고 있는데 네. 이 1위에 이 탁현민이 이자가 그냥 이렇게 쓴 책이 뭐 제 친구 사이에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예, 아, 예. 탁현민 비서관하고 친구 사이. 20년 전에 친구 사이였고 뭐 서로 네. 소송도 하고 뭐 이런 거였는데. 진짜 친구 사이네. 네, 탁현민 책이 지금 워낙 잘 팔려서 그 친구 책은 지금 한 전체에서 막 2, 3위 하고 있고. 네네. 원래 정치 사회가 좀 약간 떨어지거든요, 인문계보다. 그렇죠. 네네. 근데 1, 2위가 지금 전체 도서에 다 10위 안에 들어가 있어서 네네. 지금 2위밖에 못 하고 있습니다. 아, 1위 할 수 있는 뭐 전략 없습니까? 뭐 마키아벨리에서 많이 밀어주고 뭐. 알겠습니다. 자, 저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목이 너무 재밌어요. 나는 그의 겨울 저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 누군지는 알겠죠, 저들이. 자, 그래서 제가 마키아벨리에서 쭉 밀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쭉 밀어드립니다. 네. 이게 어쨌든 이 지금 검찰공화국으로 지금 네. 뭐 더탐산이 많이 다 털어버리잖아요, 조금만 비판하면은. 네네. 그런 상황에서 이 윤석열과 한동훈 얼굴과 실명을 걸어서 네네. 제가 소제목으로 태극기와 촛불을 배신한 윤석열과 한동훈, 그리고 그 밑에 띠지에는 최순실 태블릿은 윤석열과 한동훈이 날조했다라는 제가 이 표현을 집어넣습니다. 이거. 네네. 이게 지금 웬만히 입증이 안 되면은 이런 표현이 표지로 들어갔을 때 제가 제가 무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네네. 더군다나 지금 저는 태블릿 사건으로 제가 구속됐다가 보석 상태인데 네네. 그러니까 확실한 물증을 잡아서 이 책은 의혹 제기가 아니라 완전 범죄 기록서라고 저는 자신하는 거죠. 네. 이 책의 지금 표지를 보면은 상당히 멋있어요. 의미도 많이 담겨 있고, 뭐, 제법 엄청난 전문가가 이 손을 댔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이 표지는 손혜원 전 의원이 마지막에 손을 다 봐줬어요. 아, 네. 네네네. 폰트 크기와 이 색깔들 같은 거 해가지고. 네네네. 굉장히 좋아졌죠, 처음 거보다는. 책 크기도 보면은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신국판보다 조금 크네요. 조금 커요. 이게 제가 태블릿 책을 4번째 냈는데, 네네. 이게 최종판이다 보니까, 네. 과거 것도 좀 넣어서 좀 양이 많아져서, 분량이 좀 많아졌어요. 그래서 네. 크기가 크고, 그 대신에 가격은 그대로 싸게 19,000원으로 해놨고, 주로 EPC, 그러니까 장시호가 한동훈과 조작한 JPC 조작 내용이 사이버 이 포럼 학회에서, 그러니까 컴퓨터 이 분석 학회에서 지금 입증을 해줬기 때문에 네네. 그 내용인데, 제1PC, JTBC PC도 좀 다뤄져 있고, 또 부록에는 제 옥중수기도 다뤄놨습니다. 옥중수기. 네, 왜냐하면 좀 이런 검찰 정권하고 싸울 때는 이 네. 감옥 가는 걸 두려워하면 안 되는데, 네네. 제 옥중수기를 여러 명 읽었어요. 김영민 이사장도 읽었는데, 김영민. 뭐 안진걸 읽었는데 감옥 가고 싶어질 만큼 아주 좋은 곳이라고 해놔서 이제 네. 두려움 없이 싸우도록. 한 명 더 추천드린 거 아시죠? 양문석 박사. 양 박사로 제가 드려야 되겠네. 네. 양 박사님도 감옥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게 책이 지금 제가 나오기 전에 이미 저는 한동훈 장관한테 공문을 2번을 쐈습니다. 이 책 내용 가지고. 네네. 이 태블릿을 불법적으로 키고 조작하다가 얼굴이 찍힌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건 특검제 4팀 조작했기 때문에 네네. 특검제 4팀 소속인 윤석열이나 한동훈은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 태블릿을 켜서 사진 찍힌 사람이.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공문을 법무장관 명의로 보내서 이 사람 누군지 밝혀달라. 네네. 그래서 공문을 접수하고 이 대검찰청에다가 수사 의뢰를 해서 수사가 진행 중인데 네. 저는 한동훈 장관에게 누군지 알려달라 그랬지 수사라는 얘기는 아닌데 네. 그냥 솔직적으로 내려보냈어요. 근데 그 다음 공문은 자 이거는 장시호가 가져온 태블릿 PC예요. 네네. 근데 이게 우리가 이 기록을 보면은 장시호가 가져온 게 아니야. 장시호가 가져온 게 아니고 딴 데서 가져온 거를 장시호에게 건네주면서 네가 가져온 걸로 이게 또 조작이 된 건데 네네. 그럼 장시호하고 친한 검사가 조작의 주범이잖아요. 네네. 그거 우리가 특정을 못하다가 네네. 책 나오기 직전에 한동훈이 현대고고 장시호도 현대고고 둘 다 아이스크림을 좋아해가지고 특검 수사 받을 때 장시호가 한동훈 검사방에 놀러가서 같이 아이스크림 나눠 먹고 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우리 한동훈도 장시호한테 너무 고맙다네 아이스크림 줄게 그래서 야 이러면은 장시호한테 이거를 조작해와라고 건네준 사람은 한동훈 아니겠냐. 그래서 제가 한동훈 장관에게 또 공문을 쐈어요. 2차 공문. 네네네. 장시호하고 당신 조작한 거 아니냐. 자백을 하든지 아니면 고소해라. 근데 이거는 공문을 접수를 안 시켜요. 네네. 이거 불법입니다.
제가 뭐 개인적인 게 아니라 미디어치 대표 고문 자격으로 공적 사안으로 법무장관한테 민원 공문 보내면 접수시켜줘야 되는데 네. 지금 15일째 접수를 안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이 나오자마자 이 책을 한동훈 장관한테 또 보내면서 네네. 한동훈 장관 부인인 진은정 변호사한테도 보냈어요. 네네. 남편이 자꾸 도망다니니까 당신도 변호사니까 이거 읽으면은 이게 얼마나 중범죄인지 아니까 남편을 자백 자수시키라고 네. 제가 문구를 써가지고 한동훈 장관 부인한테도 보냈어요. 네네. 이런 걸 제가 또 기사로 다 공개를 했어요. 예, 예. 근데 그렇게 나불대고 기사가 잘 안 나와요. 근데. 근데 뭐 제가 미디어치 기사 쓰면요 네이버 뉴스 그 데이터에 들어가기 때문에 걸리긴 돼. 예, 법무부는 다 체크하게 돼 있거든요. 네이버는 걸려요. 예, 근데 그렇게 나불대고 고소하는 거 좋아해서 심지어 유튜브 연애 프로그램도 고소했던 한동훈이 하여튼 여기 대해서는 입을 아예 그냥 입을 닫아. 예. 그래서 뭐 저는 확신하는데 입을 열 수가 없어요. 이건 과학적으로 조작이 입증된 거기 때문에 네네.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도망 다니고 있다. 그래서 또 이상한 거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보에서 전체 10위면 엄청 많이 팔리는 그럼 건데 교보 뭐 종로 등 뭐 다양한 이 서점에 다 깔렸겠네요. 다 깔리 아직 네. 이제 깔리기 시작했는데 이제 깔리기 온라인 상에서 그냥 팔렸으면은 광고도 좀 하시나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광고를 하려고 그러는데 네네. 서점 안에 광고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교보 들어가면요 이 포스터도 있고 그렇죠. 네네네. 이렇게 이 책 하나 쫙 모아놓은 매대가 있거든요. 이게 다 네네. 광고예요. 예, 예, 그래서 예. 제가 교보 전국 매점에다 광고 신청을 했는데 네. 일제히 어제 광고 거절 답변이 왔는데 거절 답변이 왔어요. 거절 답변이 왔어요. 난 이런 거 처음 보는데 그건 수상한데. 예를 들면 언론사 같은 경우는 정치 성향이 안 맞은 책은 거절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예를 들면 태블릿 같은 경우 한겨레하고 경향을 거절했었는데 교보는 지금 이게 서점이죠. 전체 서적의 10위권 아니면 굉장히 많이 팔리는 그러면 자기들이 책인데 우리 내 돈 그걸 내가지고 거절한다? 내가 광고에서 팔리면 자기들이 돈 많이 버는데 이걸 네네. 거절하는 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네네. 이거 거절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러면 팔지 말던지. 그러게요. 네. 근데 팔지 말라는 얘기면 안 되는 게 이제 안 팔 수도 있겠더만 이런 분위기면은. 네, 네. 그 실제로 저 책 내기 전에 제가 윤핵관하고 만났을 때 어떤 언론사도 보도 안 할 거고 다 네. 외면할 거다 그랬는데 아니 네. 난 언론이 외면할 거니 예상했지만은 서점에서 이걸 광고를 안 받아주는 경우 내가 처음 봤고 지금 제가 동아일보에다 광고 원래 해놨거든요. 네네. 뭐 조선은 안 할 것 같아가지고 중앙은 동아가 돌파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동아는 요즘 윤석열 정부와 조금 약간이 좀 뜨뜨미지근하죠, 그죠? 예, 그리고 태블릿 PC 관련해서는 계속 한겨레하고 경향을 안 받아왔기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정말 엄청난 탄압이에요. 네네. 제가 말씀드린 이건 의혹 제기가 아니라 범죄 사실을 적어놨는데 이렇게 다 쉬쉬하고 광고도 못하게 한다는 거는 엄청난 탄압인 겁니다. 이거. 우리가 뭐 지나와서 다 잊어버렸습니다만은 그 당시 태블릿 PC 이야기가 나왔을 때 JTBC와 그다음에 한겨레와 조선의 입장은 조금씩 다 달랐죠, 그죠? 근데 태블릿 PC 대해서는 세 언론사가 다 공통적으로 네네. 조작과 은폐에 가담했다고 저는 봅니다. 정확히 다 찝으셨어요. 예. 네네. 중앙 JTBC가 주도했는데 네네. 조선과 한겨레도 같은 방향돼서 네네. 이걸 안 달아주는데 근데 다만 조선은 광고는 달아줬어요. 네. 근데 한겨레는 광고도 안 달아주는데 근데 그때만 해도 약간 달랐는데 지금은 조선은 완전 윤석열과 한패니까 한편이죠. 제가 뭐 광고 할 생각도 없고 거기다가는 네네. 동아에다가만 제가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자, 2016년부터 2017년까지 그의 겨울 그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 책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민 이사장의 그 축사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임세현 대변인 것도 있고. 하여튼 뭐 탄압이 심하니까 좀 아름아름으로 사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광고가 다 막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저기 그 유튜브 방송 나오는 곳마다 제가 들고 다니겠습니다. 네. 오늘은 또 2023년 겨울인데 아직도 이 동토의 왕국을 이루고 있는 국민의힘 또 탄압 얘기네 이것도. 이야기를 또 해보겠습니다. 탄압이 일상화된 정권이다 보니까 이거 지금. 이야, 우리가 나경원 전 의원이 탄압받는 상황이 올 거라고 예측이나 했겠습니까? 지금 탄압받고 있는 건 맞습니까, 나경원 의원이? 탄압받고 있죠. 네. 근데 원래 이렇게 정권의 공신들이 원래 탄압을 좀 받는데 네네. 나경원 의원은 참 예외적인 게 이 사람은 그렇게 권력자한테 그렇게 들이받는 스타일이 아닌데 늘 좀 잘 옆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해창 때는 이해창한테 잘하고 이명박 때 이명박 때 잘하고 박근혜 때 박근혜한테 잘하고 다 잘하고 윤석열 때 윤석열 잘해왔는데 자기도 납득을 못하니까 지금 약간 덤비는 형사가 됐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 외국에 있는 한국 잡지에서 나온 이 김건희 씨와의 불화설 이게 이제 굉장히 정설처럼 굳어지고 있는 거죠. 너무 정황상 말이 되니까. 네네. 그리고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건희 쪽이나 나경원 쪽이나 전면 부인도 안 하고 있고 그렇죠. 예. 지금 다
보니까 제가 볼 때 저 촛불적 유튜버들은 다 떠들던데. 네네. 아예 김건희와 이 나경원 대결이라고. 네네. 아무런 그것도 없고. 제가 한 가지 팩트만 짚어드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이름으로 나경원이 사표를 내니까 애정이 아직까지 변치 않았다는 표현을 써요. 그 애정이 변치 않았다는 표현을 이재명 부대변인이 언론사에 알려서 그렇죠. 네. 쫙 나갔는데 내가 그거 보고 이거 괜찮나 싶었거든요. 네네. 안 그래도 지금 나경원, 김건희 갈등설이 있는데 대통령이 어쨌든 이 자기 후배 여자 정치인한테 부대변인을 시켜서 애정이 변치 않았다? 부인 입장에서는 열받을 수 있죠. 열받을 수 있죠. 여의도에서는 여의도의 문법은 내가 아주 이상하고 좀 신뢰라는 표현 써야 되지 않았나 했는데 그렇죠. 네. 그럼 이재명 부대변인은 원래 동아일보의 정치부 기자를 했었는데 이런 정도 되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애정이라는 표현 썼을 리는 없고 윤석열한테 물어봤겠죠. 윤석열이 직접 애정이라는 단어는 안 쓰면은 네네. 기자 출신이 신뢰를 애정으로 바꿨을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애정 뭔가 참. 뭔가 이거는 네. 이거 진짜 이건 불질러버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들냐면은 저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점 하나 붙였던 드라마 그거 뭡니까? 그거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안에 뭐지? 갑자기 장성이 나왔던 드라마. 외조의 여왕. 아내의 여자인가? 아내 여자. 예. 갑자기 뭐 기억도 안 납니다만 네. 그런 드라마 느낌이 나요. 보통 이제 정치권의 단어는 말씀하신 것처럼 신뢰, 아직도 믿고 있다. 동지애라는 동지애가 있다 이렇게 애정이라는 단어 애정이 있다 이 이야기는 굉장히 사적으로 들리거든요. 그렇게 오해하기 쉽고 특히 부인이 들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다가 어릴 때부터 알던 사이다. 네. 그 나경원 의원이 대선 때도 그 예능 프로그램 나가서 네네. 너무나 편안하게 윤석열 대통령과 오빠 동생 사이였고 네네. 그때부터 저 오빠는 술 많이 마셨어요. 뭐 너무 친하게 얘기를 하고 네네. 뭐 이런 문제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지금 그 다음 날 이제 나경원 의원이 구인사를 갑니다. 네네. 천태종 구인사를 네네. 가는데 나경원 의원은 카톨릭이에요. 네네. 그래서 절도 잘 안 가는 사람이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불교라 그러면 일단은 이 조계종이 주류고 근데 왜 천태종을 갔을까? 그러니까 제가 독특해 그것도. 조계종이 주류고 네. 천태종은 비주류란 말이에요. 아마 이게. 그 나경원 의원이 예쁜데 좋아하나 봐요. 그 구인사가 엄청나게 멋있어요. 근데 그 구인사에 원래 김건희가 갔다 온 절이에요. 그게 사실은 조계종 불교 신자들은 천태종은 미신하고 똑같이 보는데 그렇죠. 어쨌든 그런 주인이 면이 조계종이니까 김건희가 천태종을 갔어요. 윤석열도 같이 갔었고 혼자도 갔었고 나름대로 김건희의 나와바리인데 아니 나경원이 사표를 던지고 왜 구인사를 자기 종교 천태종도 아니고 조계종도 아닌데 뭐 중재해달라는 제스처인가요? 구인사 쪽에다가? 그래서 구인사 이 주지 스님들하고 너무 친하게 지내고 그 주지 스님이 무소히 뿔처럼 혼자서 가라 그래 나경원을 응원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게 이제 기사가 나가는데 그게 오후 3시에 나갔어요. 그 기사가 오후 3시에 나가자마자 2시간 뒤에 5시에 대통령실에서는 나경원 직책 2개 다 해임. 중징계를 내려요. 중징계. 해임은 중징계. 어느 경우든지 사표 썼으면 술이지. 그렇죠. 그리고 기후 대상과 그거는 사표 쓰지도 않았는데 2개를 그냥 몽땅 해임시키는 중벌을 내려버렸습니다. 해임이 어느 정도의 높은 징계인가 하면요. 제일 낮은 징계가 견책, 그 다음에 이 감봉, 월급 깎는 거, 그 다음에 강등, 직책 내리는 거, 그 다음이 해임. 해임 다음에 파면이에요, 파면. 앞으로 공직사회 못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뭐 나경원이 무슨 뭐 부정부패 저지른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당권 한번 도전을 고민해보겠다가 이게 해임 사유가 됩니까? 이거 사실 다 불법이에요. 제가 볼 때 법으로 걸기 시작하면요. 다 불법인다는 것들. 기가 차네. 해임을 그렇게 막 결정하나? 안 되지. 그건 나경원 입장 소송 가능하죠. 그리고 구인사 갔다는 기사 나오자마자 2시간 만에 해임 나왔다는 거는 김건희 영토에 나경원이 침범해 들어왔다. 이거는 그 전날만 하더라도 아직 애정이 변치 않았다는 사람이 구인사 갔다 그래가지고 저렇게 발끈합니까? 지금 이재명 부대변인도 안 보이죠? 안 보여요. 이번에 UAE 못 갔습니다. UAE 가는 비행기 전용기 못 탔습니다. 못 갔어요. 전용기 못 탔다는 거는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분이 하여튼 거기까지만 제가 대통령의 애정이 변치 않았다는 것은 이재명 부대변인이 언론사에 일렀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안 보여요, 이 사람이 지금. 그거 뭐 윤석열 대통령이 뭐 견책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정황상 결국 나경원과 김건희가 갈등했다고 추론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경원은 또 그 해임을 당해놓고도 이건 대통령 뜻이 아니라고 또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 뜻은 아니네.
그러니까 대통령 뜻은 대통령 아닌데 뜻은 아닌 거죠. 네. 그걸 김건희라는 말은 못하고 윤핵관이라고 얘기를 해놓으니까 네, 네. 윤핵관들이 또 집단으로 또 린치를 가합니다. 네. 네가 지금 대통령을 뭘로 보냐. 이거 근데 초선들이 집단적으로 성명 발표했잖아요.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공격하는 거.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아니 근데 나경원이 뭘 잘못했다는 거야? 나는 그러니까 네. 성명서를 봐도 뭘 네. 잘못했다는 거야. 아직도 대통령을 뭐 좋아한다. 그리고 뼛속까지 친윤이다. 자기가 반윤이 될 리는 없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죠. 아니 초선 의원 나경원이 그러면은 당권을 고민하면 안 되나? 당대표를? 당대표를 고민하겠다 출마를 이게 왜 초선 48명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네. 집단 린치할 만한 일이냐는 거죠 이게. 그 초선 48명은 또 누가 움직였습니까 저거. 누가 움직인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장제원의 이 언어가 네, 네. 여의도 잘 계셨으니까 아시겠지만은 여성이 어쨌든 정치인 소수이기 때문에 네. 남성 정치인이 여성하고 싸울 때 너무 포괄적으로 하면 안 절대 좋아요. 그렇게 안 합니다. 절대 피합니다 그렇게 이런 안 합니다. 문제들을 굉장히 조심하는데 더군다나 자기 나이 많은 여성을 짓밟는 건 굉장히 조심해야 네, 돼요. 네, 네. 근데 장제원이 지금 갖다 밟는 언어가 완전 시정 잡배 수준으로 시정 작가 수준이죠, 진짜. 완전히 막말이 갖다 퍼붓고 있어 장제원이. 네. 근데 윤핵관 중에서 김건희하고 잘 연결된다는 게 장제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네. 그 장제원이 다 지금 지휘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러면 저희 내피셜입니다만은 장제원 의원은 대통령보다 김건희 씨와 더 이 어떤 정치적 상의를 많이 할 가능성도 있다. 아니 이렇게 저희는 해석해도 되겠네요. 일단은 그 애정이 변치 않았던 사람이 네. 윤석열이 다 부하들 시켜서 나경원 죽여 이러면 이 사람 정신 이상한 사람이고 네, 네. 한 이틀 전만 해도 애정이 변치 않았다면서 그리고 네, 네. 그 뒤에 그러면 나경원이 무슨 큰 잘못 저질렀냐? 없어요. 아니요 구인상한 거밖에 없어요. 네, 네. 그럼 이렇게 린치를 가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경원 입장에서는 못 받아들이는 거지. 이건 윤석열 뜻이 아니다. 근데 그러면서 지금 이제 워낙 집단적인 린치가 가니까 나경원 의원이 이제 좀 숨었는데 여기서는 이미 게임이 끝났다. 이게 숨으면 안 되거든요. 그럼 최근에 나경원 의원이 지지율 떨어진 거에 적극적 대응을 못한 측면이 있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근데 하시네요. 일단 지지율은 제가 보수 정당은 원래 권력 해바라기 기질이 강해요. 네, 네. 그래서 대통령 뜻이 나경원에 없다 그러면은 바로 빠지는 건 맞는데 그거와 관계없이 정면 승부를 가야 되고 특히 윤핵관 그 떨거지다가 붙어야 되고 그 타이밍이 한 타임 두시면 안 되거든요. 총국 네, 들어올 때는. 네. 예를 들면 밀리면 바로 이게 안 돼. 그 당원들의 여론에서도 발표해버리는군요. 그리고 요즘 현대 이 미디어 사회라는 게 타이밍 놓치면 끝나는 수밖에 없는데 이준석 대표도 그 성추행과 무고죄로 기소 의견 나갔을 때 그때 숨었거든요. 네, 네. 지금 다시 나와서 발언하는데 이미 발언력이 떨어지듯이 나경원 의원은 이번 자명 탔으면 안 돼. 아직도 자명 타고 있는데 정면 못 들이받은 게 어렵구나 상황은. 근데 나경원 의원이 출마를 안 할 수도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상황이 여기서 꼬리를 내린다고 해서 뭐 김건희라든가 윤핵관들이 나경원을 좀 이 불쌍히 여겨가지고 다음에 공천을 준다거나 어떤 자리를 다시 준다거나 그럴 가능성 없어 보이는데요. 굉장히 안 좋죠 그림이 네. 안 좋아지만 그러려고 그랬으면은 그 여기까지 오면 안 됐고 애초에 그 시작을 하지 전에 말든가. 이제 조정이 됐어야 되는데 네. 지금 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뭘 다음을 얘기한다는 거는 그림 자체가 안 나와서 네. 지금 나경원 의원은 결국에는 이제 출마가 문제가 아니라 정치 생명. 반윤 노선을 탈 거냐, 네. 그러니까 유승민 정도로 틀어버릴 거느냐, 아니면 이렇게 조용히 잊혀져서 죽는 거냐. 네. 이 상황 이제 출마도 의미가 없어진 게 지금 나경원 출마 들어갔을 때 정상적인 선거운동 되겠습니까? 저 떼거지들 몰려와서 이제 막 할 텐데. 물론 출마해서 싸울 수는 있겠죠. 근데 출마를 하든 안 하든 현재는 나경원 의원은 반윤 노선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네, 네. 윤석열에 가깝던 사람들 집단적으로 밟았는데 나경원 생각은 성렬이 오빠는 안 그럴 거야. 그게 의미가 없었다는 거죠. 설사 성렬이 오빠는 아니어도 김건희 뜻이 더 세다는 게 입증이 됐는데 뭐 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성렬이 오빠와 윤핵관은 분리해낼 수 있는데 성렬이 오빠와 김건희는 분리를 못 해내는 아니 거잖아요. 성렬이 오빠가 힘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힘이 없는데 자기를 못 지켜주는데 그럼 들이받아야지 그런 것들은. 야, 이 애매한 게, 자, 대통령이 당무에 개입하고 전당대회에 개입한다. 이거 사실 상당히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퍼스트 레이디가 개입한다.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아니 이거? 법적으로 일단은 지금 정당법에 네. 당대표 선출의 자율권이라는 조항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누구든지 자유롭게 당대표에 나가야 되는데 협박을 가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지금 집단 협박 들어왔잖아요. 이거. 이건 헌법에 있는 정당 활동의 자유에 위배되는 상황이죠. 정당법상으로 정당법상도 있어요. 정당법상. 그러니까 네. 지금 뭐 이거 다 걸려 전체가 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대통령이 해버리면 저거는 공선법 문제다가 뭐 직권남용 다 걸리는데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을 그런 이유로 해서 공선법으로 걸렸죠 그때. 공선법으로 걸어서 탄핵 탄핵으로 들어갔죠 공선법 문제라 가지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정도면은 노무현 대통령 때보다 몇 배 더 심한 상황이에요. 아니 진짜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요. 노 대통령은 열린우리당이 창당이 됐고 구민주당이 나왔을 때 열린우리당이 이겼으면 좋겠다. 잘 됐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네. 이걸로 탄핵까지 갔고 네. 그때 헌법재판소에서 5대4로 간신히 버텼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선거법 위반은 인정이 됐어요. 근데 이게 탄핵 사유까지 안 간다 해가지고 네. 5명이 내가 이런 이 탄핵에 찬성했고 4명이 반대해가지고 이게 6대3 돼야 되는데 5대4로 버텼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그 세력 전체가 한 개인의 정치적 참정권을 짓밟아버리는 반헌법 사례, 이거는 단순한 선거법 정당법이 아니라 헌법에 있는 정치적 자유권을 침해버렸거든요. 그렇죠. 지금 국민의힘이 거의 윤석열 부부의 이 사병이지 않습니까? 사병 하는 행태들이. 그리고 아니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왜 대통령 실장이 나와가지고 네 죄를 네가 알렸다라는 그런 심판을 내립니까? 대통령 실장이 그런 거 하는데요? 이거 당권 문제거든요. 그렇죠. 네. 무슨 국무회의나 내각 문제가 아니라 당권 문제에 대통령 실장이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이 이건 윤석열 오빠의 뜻이 아닐 거야 그랬더니 대통령 실장이 이건 윤석열의 뜻이야. 네 죄를 네가 더 잘 알지. 다 불법이야. 다 불법 이거는. 생각을 진짜. 해보면은 애초에 시작인 나경원 의원을 저출산 고령화 위원회 부위원장 시킬 때도 당대표 나가지 말라고 시킨 거고 지금 이 과정들도 당대표 못 나가도록 압박하는 거고 모든 것들이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전당대회에 개입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저렇게 노골적으로 이제 야 저출산 고성장 고령화 위원회 위원장하고 기후대사를 당대표 나가지 말라고 줬다 그러면 저 후보자 매수죄예요. 이제 아예 대놓고 얘기하더만 네네네. 그거라고. 네네. 후보자 매수죄죠 그렇게 되면 저거. 그래서 지금 야당에 누구 한 명 정도가 이걸 싹 다 묶어서 고소고발을 해놔야 돼요. 고소고발 해야 돼요. 고소고발을 해야 돼요. 안 찍어 소장한다는데 아니야 이런 거 안 찍어 소장해야 되지 뭐. 이거 당해야 돼 당해. 민주당이 뭘 안 하거든. 당에 초선 의원들 몇 명 그 쪽수 많은 사람 한 명이 걸어놔야 돼 일단. 민주당의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이 제가 조사해 보니까요. 한 40명 가까이. 엄청납니다. 뭐 하는 거야 이 법조인 국회의원들아. 일단은 진짜. 걸어놔야지 나중에 문제 삼을 수 있거든 수사하면. 네. 그리고 이거 진짜 탄핵 사유예요 이거. 탄핵 사유죠. 노무현 대통령 이거보다 약한 건인데 탄핵 당했어요 그때. 이건 거의 백주대낮에 이런 불법 행위가 나오는데 뭐 민주당은 별로 얘기도 안 하는 것 같아. 네. 깝깝한 상황이네요. 그 부분은 또. 결국 나경원 의원이 출마는 할까요? 아니 하는 거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반윤 노선을 갈 거냐 안 가냐가 제일 노선으로 갈 거냐 안 갈 거냐. 그게 훨씬 중요한 문제죠. 네. 그러니까 출마를 안 하더라도 반윤 노선을 깃발 들어서 유승민처럼 하면은 약간의 탈출구 있는 거고. 근데 그러면 확실하게 공천도 못 받죠. 아니 유승민 의원도 공천 못 받을 거 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결별하는 거죠. 결별해서 이제 새 판을 보는 거고. 지금 이 상태에서 나경원이 출마를 해서 내가 윤석열 대통령을 위하는 거고 윤핵관이 잘못됐다 얘기를 해봐야 안 돼요. 쪽수 싸움에서. 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이고 그렇다고 출마해가지고 반윤을 한다. 이건 컨셉이 안 맞는 거고 여당 대표 선거하는데 대통령을 때려 무슨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도 지금 그것 때문에 출마를 못하는 거예요. 이제 반윤을 하는 것은 장기적인 의미에서의 자기 정치적인 하나의 동력은 생기지만 현 시점에 당 대표는 포기하는 거고 총선 공천도 못 받을 거고 그게 확실해진다는 지금 거죠. 유승민 의원도 거의 이제 사실상 반윤 되다 보니까 전당대회 나가서 이게 메시지가 문제가 생기거든. 네. 윤석열을 도와서 성공시켰다가 아니고 선을 넘어갔단 말이에요, 유승민 의원도. 네. 그럼 나경원 의원도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가야지. 내가 윤석열 대통령 도와서 윤핵관들을 무리치고 내가 하겠다 하면은 오히려 융단 폭격도 맞는 상황이 벌어졌죠. 사실 그게 앞뒤가 안 맞죠, 논리적으로. 윤핵관 뒤에 윤석열이 있고 윤석열 뒤에 김건희가 있고 이걸 국민들이 다 알고 있고 국민의힘 지지자들이나 당원들도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걸 다 까발리는 게 제일 나아요. 네. 까발리고 차라리 2등, 3등 하는 게 낫다. 내가 보니까 김건희가 다 했다. 윤석열은 정신 차리고 있는데 김건희가 또 까발리고 정면 승부 붙어버려가지고 반윤 끝하는 게 낫고 그걸 갖고는 전당대회 출마할 수는 없죠. 그냥 출마를 포기하고 그냥 제3의 길로 가버려야죠. 유승민 의원이나 나경원 전 의원은
총선 공천도 못 받을 것 같은데요. 못 받죠. 네. 못 받으면 촛불 집회 나오는 게 낫죠. 그럴 바에 그냥 빨리 끝내고 새 판 짜버려야죠. 야, 근데 이게 공천 못 받는 시점이 애매해요. 이게 총선 직전에 그게 아주 문제죠. 이 직전에 되면은 나와가지고 새로운 당을 만든다거나 무소속으로 출마하기도 힘들어져요. 애초에 미련을 버리고 나경원, 뭐 유승민, 전 의원 이런 사람들이 세력을 모은다면은 총선 몇 달 전에 뭐 신당을 만든다거나 또는 무소속 연대라든가 이런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수 있지만 이렇게 나경원 의원처럼 미적미적거리고 좌고우면하면은 또 시기를 놓쳐버릴 거예요. 대부분 이제 설마 나는 되겠지 해서 기다리다가 그렇죠. 막판에 몰살당하거든요. 네네. 좀 미리미리 준비했는데 유승민 의원은 이미 마음이 뜬 것 같고. 마음이 떴고. 네, 그럼 좀 느긋하게 준비할 수 있겠고. 나경원 의원은 글쎄 나경원의 이 DNA 자체가 기득권 DNA여서 그런 길을 머릿속에 상정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홍준표, 김무성, 유승민, 하물며 주호영 뭐 이런 국민의힘 보수정당 계열의 중진들이 나경원 의원 신뢰 안 하잖아요. 그 탄핵 때 보여줬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좀 이제 양지만 찾고 네네. 남의 이 고마움을 잘 모르고 네네. 뭐 그런 문제 때문에 나경원의 지명도에 비해서는 당내 지지 세력이 거의 없어요. 그냥 일반 당원들이만 이제 야 나경원이 그래도 시장 가면 인기 있으니까 좋아하지 이 당에서 정치를 같이 할 사람은 거의 없으니까. 네.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한꺼번에 틀어 집단 다구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2016년에 이제 바른미래당으로 탈당해 나갈 때 나경원 의원도 본인도 나갈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했거든요. 그때 이제 근데 뭐 원내대표를 조용히 시킨다 그래가지고 네. 안 나가 남아버렸던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뭐 그런 정치인모들이 있었죠. 근데 지금 홍준표 씨가 이 부창부수 비판을 했는데 네. 나경원 의원 남편까지 까버렸어요. 참 우리 홍 시장 재밌어. 아니 근데 나경원 의원 남편이 마치 대법관을 노리는 것처럼 얘기는 나오는데 그거는 사실은 기사도 안 나왔었고 네. 그냥 대충 여의도에서 약간 나오는 말인데 그걸 대구시장하는 사람이 거의 기정사실화해서 부부가 모두 탐욕을 저지르고 난 그래서 그거 김건희 윤석열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네. 부부 둘 다 왜 이렇게 날뛰냐 그러는데 이거 기사 나가 보니까 전부 다 나경원하고 김지호 판사 얘기하는 건데 여기대해서 오늘 나경원 의원이 강력 대응하겠다가 지금 또 나와서 어찌 보면은 나경원 의원이 이게 투사는 아니기 때문에 조용히 가고자 해도 자꾸 때리니까 너무 많은 이제 덤벼대니까 때리니까. 안 싸울 수가 없게 된 거 아닙니까? 참 이런 분한테 써먹기는 좀 너무 과한 격언입니다만은 강철은 어떻게 단련되는가? 아 이거 너무 과한 거다. 너무 과하다. 강철을 얻어맞아야 단련됩니다. 강철은. 지렁이도 너무 과하네. 밟으면 꿀꿀 그게 맞네. 거고. 그 수준으로 낮추겠습니다. 야, 근데 그 홍준표 시장은 당에 이제 원로와 네. 집단 다구려는데 맨 앞장서 가지고 아예 지금 사냥개 할 나이입니까 홍준표 시장이. 참, 아니 이거 정말 홍준표 시장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세종이 죽고 난 이후에 양녕대군 이런 느낌이 나. 아니 대권 꿈꾸는 사람이 그 세력도 없는 그 여자 정치인 하나 봤는데 제일 앞장서 가지고 밟아요. 홍준표 진짜. 시장은 왜 그럴까요? 윤석열 부부에게 잘 보이고 싶은 걸까요? 아니 제가 볼 땐 체질이에요. 체질이다. 사냥개를 좋아하는 것 같아. 예. 체질 평생 그렇게 정치 평생 그렇게 했잖아요. 사실 홍준표 시장도 세력이 없어요. 계보가 없어요. 맞아요. 거기도. 예. 우리가 유승민 전 의원 보고 계보가 없다, 스킨십이 부족하다 그러는데 알고 보면 유승민 계보 생각보다 많아. 그래도 유승민 계량을 해가지고 좀 몇 명은 있죠. 몇 명 지금도 홍준표는 진짜 없죠. 홍준표 계보 진짜 없어요. 진짜 없어요. 네. 아니 저러고 사냥개는 그 초선일 때나 하는 거지. 지금 당에 원로급이 나가서 원로죠. 네. 그것도 대구시장 아니에요. 그 여의도도 네. 없는 사람이. 홍준표 시장하고 김무성 전 대표하고 비교하면은 리더십 부분에서는 김무성 전 대표가 훨씬 좀 평판이 낮죠. 김무성은 그 무대라는 이런 평가를 들을 때로 그 네. 조직 보스라든지 좀 대장 노릇은 좀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 네. 많이 끌고 다니죠 사람들을. 지금도 많이 끌고 다녀요. 지금도 끌고 다녀요? 그리고 김무성이 그 여의도에 깔아놓은 술값이 거의 수십억대 된다는 말이 있어서 그 여의도에서 술값이라는 게 그게 버리는 게 아니라 그렇죠. 저금이라는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깔아놓은 거 다 나중에 돌아온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김무성 씨는 뭐 보스죠, 보스. 그렇죠. 이 부분에서 제가 저희 집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도 여의도에 술값을 좀 깔아놨는데요. 이거 다 투자입니다. 술 좋아서 마신 거 아닙니다. 저희 집 가족들 이해해 주시고요. 네.
저는 그 술집 하나다만 깔아놔가지고 네. 좀 다양하게 깔아놔야 되는데 한 곳만 깔아가지고 그게 원래 더 효과 있습니다. 네. 김무성 전 의원 이야기 잠깐 해보고 싶은데 정치에 복귀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당연하죠. 뭐. 보나 말라죠. 뭐. 지난번에 민주평통 부의장이 낙마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좀 틀어졌다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그때 제가 제보받은 바로는 예. 둘 다 술꾼 아닙니까? 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술 먹고 전화를 많이 하는데 네. 하필이면 또 김무성 씨도 술 왕창 취했는데 대통령도 술 취해서 전화해가지고 네. 서로 술 먹고 싸움하고 끝났다는 건데 그때 뭐 그런 제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네. 그게 혹시나 수산업자 김무성 그 전 대표가 사기당한 수산업자 수사 관련 좀 관계도 있을까요? 그 평통 전에 부의장이 못된 제가 것도. 제보받은 바는 그냥 술 먹고 싸웠는데 네.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대통령이 술 취해서 전화하더라도 그 어쨌든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이니까 근데 후배더라도. 김무성 씨는 또 술 취해서 야 또 했나 보더라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부터 수산업자 얘기가 돌면서 네, 네. 아웃됐다. 이거 그런 거 조심해야 돼요.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도 민주당 중진의원하고 전화해가지고 노무현 대통령도 욱하는 그런 기질이 있으시잖아요. 네. 참 전해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김무성 씨는 원래 그 영원의 동지가 박지원 씨예요, 사실은. 판 짤 땐 둘이 같이 합니다. 정당은 달려도 큰 판 짤 땐 둘이 같이 해서 박근혜 탄핵 둘이 같이 한 거 아닙니까? 네네. 쪽수 채워서. 지금 박지원 씨 뭐합니까? 중대선거구제 관철시킨다고 지금 오혼 갖고 뛰어다니잖아요. 당연히 김무성 씨도 거기 같이 가 있죠. 정계 개편의 가능성이 존재하겠네요. 둘이서 어쨌든 그 중대선거구제 이원집정제를 하려고 물밑에서 움직이고 뭐 거기에 이재호 씨도 껴있고 뭐 다 껴있는 거죠. 거기. 둘이가 합당해서 연대할 일은 없어요. 그럴 필요 없죠. 예. 아니 이원집정제가 되면 합당할 필요가 없죠. 양 진영이 있으면서 서로 포격해 주는 거야. 둘 다 보스가 돼가지고 둘 다 연립조건 만들어버릴 포격해 주는 거야. 이거 그분들 그 매불쇼에 지금 박지원 씨하고 이재호 씨가 나가잖아요. 네네. 근데 매불쇼 이 진행자들은 이제 정치인이 아니니까 그냥 말을 믿더라고. 재밌으니까. 우리 정치 안 한다. 네네. 여의도에 있는 사람이 정치 안 한다 그 말을 믿습니까? 이거 이재호 씨하고 박지원 씨가 정치 안 한다는 얘기를 믿어요? 그거를 다. 그 과거에 예, 숟가락들 힐만 있으면은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마이크 요즘에 옛날처럼 큰 마이크 아닙니다. 요 핀 마이크 있지 않습니까? 여기 어디 있지? 핀 마이크 들 힘만 있으면 정치할 분들입니다. 박지원, 이재호, 김무성 관뚜껑 들어가는 순간까지 정치하다 들어갑니다. 장담하는데 이분들 이거. 또 김무성 의원은 나이도 별로 안 많아요. 52년생이에요. 맞아. 거긴 나이 안 52년생이에요. 그리고 그분 그 체질적으로 워낙 네. 건강한 사람이고 그 부모님도 엄청 오래 사셨을걸요 아마. 네. 원래 그 중동고등학교 주먹장 출신이고 그래서 아이고 무성 대장님 한번 보고 싶네요. 술은 그 폭탄은 정말 잘 타요. 예. 저는 딱 한 번 만나봤는데 폭탄 타는 솜씨가 완전히 어마어마합니다. 예술이에요? 예술이에요. 바바리 코트 쫙 입고 와가지고 폼은 나네. 영웅몬생인 줄 알았어. 쫙 또 이 졸개들 많이 끌고 다니거든. 또 어디 술자리 네네네. 한 대여섯 명 끌고 다녀요. 네. 민주당 의원들 중에는 술 잘 마는 분이 있어요. 조정식 의원. 이거 쇼를 합니다. 손학규. 네. 조정식 의원은 술잔 두 개를 들고 이렇게 뒤집었다 서커스요. 서커스를 합니다. 김무성 씨는 영웅몬생 스타일. 영웅모색 스타일. 영화야 영화. 뭐 한잔 하죠. 어제 우리 무성 대장님 한번 뵈러 가죠. 관계가 나쁘시진 않죠. 좋을 것도 없죠. 저분은 내각제를 추진하니까 네네네. 제가 이 내각제 추진하는 원로들을 다 까고 있기 때문에 대각제는 안 돼요. 아니 대각제는 되든 안 그렇지 되든 돼. 계속 하니까 이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그러면 우리 하니까. 장성철 소장님 앞세워서 한번 쳐들어갈까요? 요즘 장성철 소장과 관계 어떤지 모르겠네. 알겠습니다. 일단 현재 상황이 안철수 의원에게 좀 유리하게 돌아간다 이런 평가들이 많아요. 아니 근데 그게 그러면 이 나경원은 이렇게 그냥 집단 린치한 게 안철수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기 위해서 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나경원 자체도 날려버리면 이건 김건희 있긴 있겠지만은 그러면은 안철수는 더 신뢰가 안 되죠. 안철수 의원이 부부가 동반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식사를 한번 하고 싶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하기로 했다. 설 전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전혀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빅3 3명 중에서 유승민과 나경원을 제거했습니다. 네네. 안철수 남았잖아요. 네네. 그러면 안철수를 위해 가지고 둘을 제거했겠냐고요. 남은 거 안철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제거하겠죠 이제.
제거한다. 그 제거하는 방법은 또 집단 다구리라든지 예. 뭐 네가 대권 노리면서 여기 왜 나왔냐 또 애들 표서 하든지 그게 아니면은 모바일 투표 없애든지. 당권 대권 분리가 제일. 네, 그럴 수도 있고 모바일 투표 없애. 아니 룰을 지네 마음대로 바꾸기 때문에 예. 유승민, 나경원 제거하는 것보다 안철수 제거하는 거 더 쉽죠 뭐. 당내 기반도 없는 사람인데 뭐 이건. 제가 안철수 쪽에도 이제 빨대가 있는데 안철수 대표는 윤석열 만나서 하려고 했던 이야기가 공천권 제가 다 드리겠습니다. 그 이야기할 가능성이 많다는 근데 거예요. 그 말을 믿나요? 그런 안철수 당대표 되더라도 장제원을 사무총장 시키고 공심위원장 시키면 되죠. 그 약속을 윤석열뿐만이 하고 김건희한테도 하는 거예요. 아니 사무총장 해임 권한이면 당대표 갖고 있는데 아직도 네. 뭐 한 9월 10월 가가지고 바꿔칠 수도 있고 그게 1년 남았는데 1년 뒤 이걸 어떻게 해.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지금 왜 당대표 가지고 이렇게 사단 벌어지냐면요. 네.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자기 동지를 한 몇천 명 몇백 명 규합해서 정치를 해서 대통령 된 게 아니라 한마디로 수사하다가 그냥 어하다 되다 보니까 그렇죠. 네. 여의도 정치 인맥이 없잖아요. 네. 네. 아무도 못 믿는 거야, 못 믿는 거. 이런 사람이 사단 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안철수를 믿고 이 사람한테 안철수가 와서 공천권 드릴게요. 그만에 믿겠습니까? 뭐.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막무가내였던 권성동 의원을 그나마 좀 신뢰를 했는 모양이네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권성동, 뭐 김기현, 그나마 서울법대 판거산 출신들은 네. 근데 뭐 권성동 서울법대 아니지만 그래서 서울법대 이제 김기현을 택했다 그러는데 나는 또 궁금한 게 그러면 또 김기현 또 장점 믿을 수 있나? 이 사람들은 또? 권성동은 좀 믿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뭐 어렸을 때 친구고 어쩌고저쩌고 예. 하는데. 그리고 보니까 이 김건희는 장제원, 윤석열은 권성동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도 강신업 카드가 살아있다고 보는 게. 강신업 카드 살아있다. 왜냐하면 아직 모바일 투표 문제를 정리를 할 때 만약에 안철수 정리하는 과정에서 그게 정리가 되면은 가만히 있어도 강신업이 2등으로 뛰어올라 버리거든요. 그래서 가령 어쨌든 김건희가 가장 신뢰하는 거는 강신업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재밌고 황당한 조언 하나 해드릴까요? 강신업 사무총장 또는 공심위원장 카드 어떻습니까? 그럴 수도 있죠. 딜의 조건.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외부 인사로 분류되기도 사실은 하고. 지금은 이게 그림이 이상한 게 김기현 당대표의 장제원 사무총장이면 다 영남권 중진이어서 그리고 이게 그림이 안 좋아요. 이 장제원이 사무총장이 뭐 공심위원장 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이건 공천심사위원장 하겠다는 뜻인데. 그림이 안 맞고. 이건 너무 보기 싫거든, 김장년. 그 장제원이 지금 나경원 정리할 때 너무 칼을 많이 써가지고 네. 지금 다 장제원을 많이 이제 장제원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엄청 솔직히. 눈까고 있어서 네. 그렇게 갈 수도 있죠. 김기현 당대표, 강신업 사무총장 갈 수 있고. 강신업 뭐 사무총장은 아니더라도 최고위원, 지명직 최고위원 겸 공심위원장. 그럴 수도 있죠. 그 방법 쓸 수도 있겠죠. 예. 그럼 우리 변희재 대표님한테 좀 좋은 점 있습니까? 강신업이 이틀 전에 제가 손희원 씨하고 방송하고 있는데 예. 슈퍼챗을 쐈어요. 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근데 네. 제가 뭘 방송했냐면은 손희원 씨랑 이 책 얘기하고 있는데 태블릿 네. 조작 얘기하고 있는데 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협박인가 지금 다른 데서 저는 어떤 느낌을 받냐면은 강신업은 자기 이데올리가 있는 개별 정치인으로 언젠가는 자리 잡고 싶다. 그럴 수도 있다 그렇게 보는 게 보여요. 네. 아니 지금도 박영수, 권순일 그 법조 세력 잡아야 된다고 난리를 치고 있거든요. 네네. 특히 박영수는 저 대통령 깐부인데 박영수 잡겠다고 난리 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김건희 입장에서는 박영수하고 별로 관계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건 윤석열 관계니까 김건희 측에서 사람이 박영수 치겠다. 한마디로 윤석열도 칠 수 있다는 얘기 이 사람은 지금요. 강신업이라는 사람이 원래 손학규계 보였잖아요. 뭐 개보라기보다는 손학규가 이제 손학규 대표가 데리고 그래서 들어왔는데 손학규 쪽에 서가지고 유승민하고 싸웠는데 네네. 그 싸움을 여기까지 끌고 와가지고 지금도 유승민, 이준석을 싸워서 이준석을 제거한 게 강신업이잖아요. 강신업이 윤석열이나 김건희와 뭐 관계 역사성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2014년도에 그 장애인 무용협회에서부터 지금 강신업, 김건희가 이제 수면 위로 이제 라인이 만난 건데. 근데 그때는 뭐 김건희든지 윤석열이 정치인이 아니었고 이렇게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그러니까 없던 상황이잖아요. 그때 처음에 이제 공개가 됐는데 네. 강신업과 김건희가 어느 절에서 어떻게 만났는지 아무도 모르죠. 그러면 이게 굉장히 재밌어지는 게 그 당시 정치적 순위라든가 사회적 지위가 강신업이 김건희보다 낮지 않은 거예요. 김건희한테 하는 것도 내가 봐도 약간 좀 그런 게 있고 뭐 네. 윤석열은 뭐 강신업이 아예 밑에 취급하고 있는 것 같고. 네네. 그것도 이번에 재밌는 게 김건희 나경원 싸움이 분명한데 강신업은 나경원 대해서 거의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졸개들 떠들 때 자기 얘기 안 한다 이런 마인드 같더라고.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하려고 하겠습니다, 그죠? 그렇게 하는 것 같던데요. 그 강신업 변호사 외에 물론 뭐 정광훈 목사가 공천을 받는다 이런 일은 없지만은
어떤 뭐 이 경력 관리가 좀 된 사람들이 주위에 좀 있죠. 변호사니까 당연히 아니겠습니까? 뭐 자기 주위에 있겠죠. 예, 변협의 공보이사까지 했으니까. 네. 하여튼 제가 그래서 강신업한테 그때 슈퍼챗으로 들어와서 네가 그 박영수 등 타락한 판검사적 잡겠다 했으니까 야, 네. 조작 날조하는 윤석열 한동훈 내가 이거 잡아놨으니까 한동훈 윤석열 잡으라고 그렇게 실망주에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자면 강신업이 최근에 한두 달 전에 한동훈 장관도 또 저격한 적이 있습니다. 저격했죠. 네. 공부 안 됐다고. 예, 그 정도면은 내가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당대표가 되든 아니면 국회의원이 되든 세력을 모아서 나도 이유를 뭔가 도모해보겠다. 이런 상상력 충분히 발휘할 수 있죠. 약간의 계산차가 된 게 전광훈 정도면은 그냥 꿀하면 꿀 줄 알았는데 전광훈이 아직까지도 지금 강신업을 지지 않고 있어가지고 여기서 네. 계산차가 온 것 같아요. 왜냐면 전광훈 그 김성애 씨가 그때 저희 방송 때 얘기해 주는데 전광훈 이름 적힌 당원 가입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최소 3만 명 이상으로 파악된다는 거거든요, 지금. 네, 네. 그걸 지금 확보를 못 하고 있어요, 강신업이 지금. 재밌는 상황이 뭐 계속 벌어지. 하여튼 저는 그 변 대표님이 생각하는 강신업이 당 대표 된다보다는 매기 역할을 해가지고 판을 정리를 하고 지분을 챙길 것 같다. 그럴 수도 있죠. 뭐 그런 실질적인 생각이 권한을 행사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김기현이 지금 윤석열한테 나 공천권 행사하기 싫어요. 뭐 이런 식의 이야기 했을 거라고 우리 짐작하지 않습니까? 했겠죠. 네, 했겠죠. 네. 그래서 장재원이 지금 너무 무리해서 아웃되면은 강신업이 진짜 그 역할을 할 수 있겠죠. 이거는 이제 제가 얻은 정보인데 수도권의 원외위원장들, 국민의힘의 국회의원이 아닌 당협위원장들이 전부 다 김기현 지지를 할 거랍니다. 그런데 속마음은 차라리 안철수가 되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아니 그 총선을 생각해서. 수도권에서는 그래도 나경원, 안철수 아니 선거를 뜰 때 지명도가 있어야 되는데 김기현이 울산에 있는 뭐 누군지 몰라요, 사실은. 아무도 몰라요. 서울 네, 쪽이나 네. 경기 쪽에서는. 그러면 부르지도 않을 겁니다. 네네. 예전에 홍준표가 당대표 할 때요 아무도 안 불렀어요. 그래서 혼자 밥 먹었다는 소문이 혼자 밥 있잖아요. 먹고 다녀서 부르진 네. 않아가지고 네, 김기현은 왜 부릅니까? 자기 네. 선거하는데. 그래서 또 당대표 바뀔 수 있다는 말 나와요 이번. 또 비대위. 또 비대위해가지고 이제 선거만 치를 수 있는 비대위원장 하나 또 구할 수 있겠죠. 그럼 또 한동훈 나오나? 근데 그 김건희가 서문시장 가서 헤매고 다녔잖아요. 예. 그게 뭐냐? 믿어라, 내가 선거 띄워줄게. 김건희 선대위원장. 김건희 선대위원장이죠. 내가 제2의 박근혜다. 그러니까 나경원을 칠 때 이 불만이 많았던 게 박근혜가 시장바닥 돌다가 박근혜 대통령 되니까 더 이상 못 뛰니까 그걸 대타로 나경원이 뛰었거든요. 근데 나경원이 어쨌든 인지도가 높으니까 좀 효과가 있었는데 네. 나경원을 짓밟았어. 그럼 누가 돌 거냐? 서무시장 가서 김건희가 내가 해줄게 딱 답변 준 거거든요. 그러면은 대통령 부인이 대놓고 뛰면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게 민간 대통령 부인은 공직자가 아니거든요. 출마도 상관없어요. 출마해도. 갑자기 또 한시적으로 부부 관계가 나빠져서 잠시 별거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나와서 또 뛸 수도 있겠네요. 선거 출마도 된다니까요. 출마해도 된다. 예, 예.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래서 제가 농담 비슷하게 이야기하는 게 그 필리핀의 마르코스 이멜다 구두의 여왕 그분이 남편이 대통령 할 때 복지부 장관 했어요. 근데 그분은 또 아들도 대통령 만들어 놔가지고 지금 대단하다. 진짜 정말 대단해. 혹시 압니까 우리 또 김건희 씨가 양아들 하나 또 챙길지. 한 다음 총선 때 서문시장 갔을 때 포스 볼 때는 출마할 가능성이 높아요. 선대위원장 김건희 가지고. 근데 김기현이 선거에 도움 안 되는 건 너무 명확하니까. 김건희가 선대위원장이면 비토층도 많지만은 또 지지층도 제법 끌어모으겠네요. 아니 목표가 뭐 초강경 백석이라고 하면은 네. 뭐 상관없죠. 저 사람들은 과반 목표가 아니니까 지금. 참, 이 재밌는 상황이다. 지금 윤석열 부부의 개입 정도가 박근혜 대통령 때보다 훨씬 심하죠 지금. 박 대통령 때는 이 여론조사 한 거 경선 문제 가지고 한 거 하나 하고 최경환 씨가 다니면서 진박 감별한 게 그게 다인데 네. 지금은 뭐 무차별 그냥 무법천지 수준으로 막 나가고 있죠. 옛날에는 아니 청와대가 이 당대표 선거에 개입을 하죠. 네. 저렇게 대놓고 개입을 하지. 물 밑에서 하죠. 물 밑에서. 물 밑에서 하죠. 네, 물 밑에서 하죠. 근데 정무수석이 다니고 뭐 비서실장이 전화하고 이런 수준인데.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 때 당대표 선거를 2번 했었는데 네네. 2번 다 박 대통령이 마음 둔 사람이 졌어요. 첫 번째는 서청원 대표가 김무성 대표한테 졌고 그렇죠. 두 번째는 이주영 씨가 이정현 대표에 졌는데 누구한테 졌죠 그때? 이정현. 그렇네. 근데
박 대통령이 당에 대한 장악력이 윤석열보다 떨어질 게 없잖아요. 네. 저런 식으로 개입하려 마음 먹었으면은 이겼죠. 개입을 덜 한 거예요. 그냥 대충 던져놓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개입하면은 뭐 박근혜하고 왜 적겠습니까, 그거를. 이거는 제가 보기엔 거의 상권분립 위반이에요. 아니, 나중에 법으로 다 처벌받아야 돼요. 법으로 처벌받아야 돼요, 이거. 박 대통령도 처벌을 받았어요. 네네. 경선 때 그 여론조사 했다고. 예. 징역 3년 때린 게 윤석열이에요. 그게. 네네. 장제원 이야기를 해보면은 국민의힘 당원들이 장제원을 안 좋아하죠, 솔직히. 원래부터 네. 이 성격도 뭐 그렇고 뭐 그리고 이제 이미지도 안 좋고 뭐 정치권이야 날 선거 때 이미지 좋은 사람이 옆에 있어야 되는데 네. 장제원하고 어울려 다니는 게 자기 선거에 도움이 안 되니까. 네. 특히 수도권 더 그렇죠. 김기현 입장에서 장제원 의원이 과도하게 나서서 저렇게 본인을 지지한다고 이야기하는 거, 그리고 나경원 등에게 거친 표현을 쓰는 게 선거에 도움 안 된다고 판단할 거예요. 지금 일제히 보수 진영에서 장제원을 저격을 들어갔습니다. 이게 뭐 전가훈까지 포함해서 네. 다 저격을 들어가는데 이번 기회에 장제원 날리려는 게 아닌가 그래요. 이게 또 어리석은지 모르겠는데. 근데 장제원 뒤에는 김건희인데요. 아니면 김건희가 뭐 장제원 하나밖에 더 있겠습니까? 네. 혹시 모르 장제원 날려버리고 강신을 붙일 수도 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당원들하고 국민의힘 지지층하고는 또 다른가요? 지금 우리 여론조사는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하지 당원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는 하지 않거든요. 다르죠. 네. 국민의힘 지지층은 그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보수성의 국민들이고 네. 당원은 지금 새롭게 밀어넣은 당원들이 워낙 많아서 조직화된 한마디로 나치스 조직이에요. 이거 가스라이팅 된 누가 사람들. 하나 지시하면 움직일 수 있는 조직들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집어넣은 게 장제원하고 정광훈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 여론조사하고 실제 당원 투표하고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럼 실제로 우리 변희재 대표님은 지금도 김기현이 제일 유력하다. 그리고 강신업이 다코스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이 거예요. 모바일 투표 내에서는 하면은 김기현이 그러니까 모바일이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 안철수도 할 만한데. 지지층하고 약간 이제 좀 비슷하게 나올 텐데 지금 네. 최대 변수는 모바일을 없애려고 자꾸 공작을 하니까 이게 빠지면 이제 여론조사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건 없어진다. 이건 누가 이제 이 조직을 움직였냐에 따라서 완전 달라지니까요. 네. 그래서 김기현이 안철수 이길 자신이 없다 그러면은 모바일로 없애버릴 가능성이 높아요. 참 재밌는 정당이야. 네, 알겠습니다. 심지어 아마 진행하다가 선거 진행하다가 룰 바꾸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그렇게 하기도 해요. 네,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예전에 하기도 해요. 민주당도 네네. 선거 진행하다가 대의원 추가해버렸어요. 그때. 제가 예전에 그 대선 경선 룰 네. 짤 때 그런 머리 한번 쓴 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미 그 정진석이가 이제 반윤은 무조건 아웃시키려고 윤석열 까면 다 아웃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정당이야. 룰을 그냥 막 지네 마음대로 바꿔버리니까 야, 저런 정당은 자기들 원하는 대로 100% 되는 거죠. 이거는 뭐 제가 보기엔 보수 정당도 아니고 변희재 대표님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권력을 쫓는 불나방들이에요. 이거. 근데 그럴 바 옛날에는 대통령이 여당 당대표 했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이 당대표를 대통령이 하면서 대표 권한대행 안 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김대중 때 내가 알기로는 조순영 씨인가 뭐 해가지고 대표 권한대행하고 대통령이 총재하고 네. 그 총재 권한대행 안 쳤잖아요. 총재 권한대행 아니, 그런 거 말이 있죠. 윤석열이 총재하고 총재 네. 권한대행 안 치는 게 맞아요. 예. 총재는 김건희죠. 아니면 뭐 대통령 윤석열하고 총재 김건희가 하든지. 예. 네. 예, 우리 시청자님 오늘 변희재 대표님 모시고 한국의 보수 정당이라고 하는 국민의힘의 현실 참 우습고 슬픈 상황입니다. 이게 과연 보수인가, 집권 여당의 모습인가, 헌법 8조에 있는 정치 활동의 자유를 제대로 발현하고 있는가라는 참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면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빨리 정신 차리지 못하겠죠. 정신 못 차립니다. 정신 못 차릴 테니까 좀 끝났으면 좋겠다. 이 말씀으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설날 인사 좀 주시죠.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게 답니까? 저는 전통적인 단어 한번 쓰겠습니다. 명절 잘 쇠세요.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